불과 5년 전만 해도 한국 이커머스 시장엔 선수가 10명도 넘었습니다. 지마켓, 옥션, 11번가, 위메프, 티몬, 인터파크.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쟁쟁한 플랫폼들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죠. 그런데 2026년 2월 네이버가 조용히 공시 하나를 띄웠습니다. 연간 매출 12조 350억 원. 영업이익 무려 2조 2081억 원. 창사 이래 처음으로 매출 12조 영업이익 2조를 동시에 돌파한 겁니다. 같은 시간 한때 3대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던 곳들은 줄줄이 매출이 반토막 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네이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00년대 초반을 떠올려 보세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지마켓에 접속하면 화면 가득 빨간 글씨로 슈퍼딜, 타임세일, 번쩍거리던 그 시절. 엄마가 옥션에서 아이 운동화를 주문하고 택배 아저씨가 현관 앞에 놓고 간 상자를 뜯을 때의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까지. 2011년 지마켓의 국내 오픈마켓 점유율은 무려 72%였습니다. 11번가도 SK그룹의 든든한 자금줄을 등에 업고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왔죠. 2021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 쇼핑 거래액만 89조 4,735억 원. 누구든 이 시장에서 한 자리 꿰차면 대박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때 네이버는요? 그냥 검색 포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맛집 검색하고 연예인 나이 검색하는 그 초록색 창. 이커머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네이버? 검색이나 잘하지. 쇼핑은 쿠팡이랑 지마켓 세상이야. 그런데 보세요. 그 자신만만하던 공룡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플랫폼에 고정 고객이 있으니까 괜찮아. 어차피 온라인 쇼핑 시장은 계속 커지니까 파이가 줄어들 일은 없어. 이런 멍청하고 오만한 착각.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지마켓과 옥션은 오픈마켓이라는 낡은 모델이 시대에 뒤처지고 있다는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건 더 이상 싸게 사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빠르고 편하게 받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 사람들은 여전히 할인 쿠폰 뿌리면 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구석은 딱 하나였습니다. 우린 원래부터 여기 있었으니까. 2021년 이마트가 지마켓을 무려 3조 5,591억 원에 인수합니다. 신세계 그룹의 온오프라인 시너지로 쿠팡을 잡겠다. 화려한 포부였죠. 그런데 결과요? 인수 후 7개 분기 연속 적자. 영업이익 43억 원, 흑자가 단숨에 655억 원 적자로 뒤집어졌습니다. 11번가는 더 처참합니다. 기업 가치를 2조 7,500억 원으로 평가받으며 국민연금까지 3,800억 원을 투자받았는데 지금은 매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SK그룹 내부에서조차 키울 건지 버릴 건지 결정을 못 내린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3,800억이 공중에 묶인 채로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회사에 투자하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다른 플랫폼은 죽어가는데 왜 네이버만 역대 최대 실적을 찍었을까요? 비밀은 딱 한 문장입니다. 안 싸웠다. 네이버의 전략을 뜯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쿠팡이 물류센터 짓느라 수조 원 태울 때 네이버는 물류센터를 짓지 않았습니다. 지마켓이 직매입으로 전환하느라 고정비에 짓눌릴 때 네이버는 직매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네이버는 완전히 다른 게임을 했습니다.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죠. 쿠팡은 상품을 직접 사서 직접 보관하고 직접 배달합니다. 물류센터 임대료, 배송기사 인건비, 포장비, 반품 처리비. 매출이 늘어나면 비용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네이버는요? 판매자가 스마트 스토어에 물건을 올리면 네이버는 수수료만 받습니다. 배송은 CJ 대한통운이 하고 신선식품은 컬리가 합니다. 네이버가 직접 하는 건 오직 하나. 검색창에서 소비자와 판매자를 연결해 주는 것. 이건 물류 전쟁이 아닙니다. 이건 플랫폼 전쟁인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쿠팡은 직접 철로를 깔고 기관차를 굴리는 철도 회사입니다. 네이버는 이미 깔려있는 도로 위에서 모든 버스 회사를 연결해주는 내비게이션이죠.
철도 회사는 레일이 녹슬면 막대한 유지 보수비를 쏟아야 합니다. 내비게이션은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느 쪽에 돈을 걸겠습니까? 결과를 보시죠. 2025년 네이버 커머스 부문 매출 전년 대비 26.2% 폭증한 3조 6,884억 원. 스마트 스토어 연간 거래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 4분기에는 커머스 매출만 무려 1조 540억 원을 찍으며 전년 동기 대비 36%나 뛰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네이버 쇼핑이 처음으로 네이버 검색 매출을 추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5년간 검색 포털이었던 회사가 유통기업으로 탈바꿈한 겁니다. 이건 진화가 아닙니다. 변태입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된 거예요. 네이버가 올라가는 동안 나머지는 연쇄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첫 번째 도미노. 쿠팡이 물류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합니다. 와우 멤버십 가입자가 쏟아지면서 소비자들이 다른 플랫폼을 대거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도미노. 지마켓 월간 활성 사용자가 534만 명에서 470만 명으로 12% 감소합니다. 11번가 매출은 8,655억 원에서 5,618억 원으로 35.2% 곤두박질 칩니다. 옥션 사용자는 229만 명에서 197만 명으로 14.1% 쪼그라듭니다. 세 번째 도미노. 매달 11번가에서 400만 600만 명이 이탈하고 그중 40%가 쿠팡으로 넘어갑니다. 지마켓은 매달 200만 300만 명이 빠져나갑니다. 돈이 안 도니까 투자도 못합니다. 투자를 못하니까 서비스가 더 나빠집니다. 서비스가 나빠지니까 고객이 또 떠납니다. 네 번째 도미노. 2024년 7월 티몬 이메프 미정산 사태가 터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바닥을 칩니다. 같은 해 12월 쿠팡에서 고객 정보 무려 3,370만 건이 유출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한민국 인구의 65%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가 새어나간 겁니다. 다섯 번째 도미노. 이 혼란의 반사이익을 누가 가져갔겠습니까?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일간 활성 사용자가 107만 명에서 131만 명으로 단 일주일 만에 23.1% 급증합니다. 거래량은 20.4%, 배송량은 30.7% 폭증합니다. 여기에 AI라는 핵폭탄까지 터졌습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하이퍼클로바X를 검색과 광고에 접목했고 AI가 사용자 맞춤 광고를 추천하자 광고 클릭률이 기존 대비 29% 상승합니다. 이 한방이 서치 플랫폼 연간 매출을 4조 1,689억 원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총 결산하겠습니다. 오픈마켓은 쿠팡의 고객을 빼앗겼고 쿠팡은 보안 사고로 신뢰를 잃었고 그 틈을 네이버가 AI와 커머스라는 양날개로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10년짜리 설계도가 완성된 겁니다. 숫자 이야기는 잠깐 멈추겠습니다. 사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지마켓 점유율이 72%에서 11.5%로 곤두박질 치는 동안 그 플랫폼에서 10년 넘게 장사하던 소상공인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한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가 정말 덤덤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마켓에서 하루 주문 200건 들어오던 게 30건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열었는데 거기선 검색만 잘 잡히면 주문이 쏟아져요. 근데 수수료 내고 광고비 내고 나면 남는 게 있나 싶어요. 그리고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결국 우리는 플랫폼 노예인 거예요. 지마켓이 망하면 쿠팡으로 가고 쿠팡이 흔들리면 네이버로 가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번 돈의 반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네이버가 잘 나간다는 건 뒤집으면 네이버 없이는 장사가 안 되는 세상이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이버 검색 순위에서 밀려나는 순간 매출이 즉사하는 구조.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이 바뀔 때마다 새 규칙을 외우고 새 수수료를 내고 새 알고리즘에 적응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하겠습니까?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이게 한국 이커머스 생태계의 불편한 민낯입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대체 불가능하다는 착각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지마켓은 점유율 72%일 때 자신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11번가는 SK그룹이 뒤에 있으니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합치면 점유율 10%니까 규모로 버틸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전부 틀렸습니다. 시장은 과거의 영광에 감점을 주지 가산점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둘째, 싸움의 판을 바꾼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쿠팡이 빠른 배송이라는 판을 깔았을 때 지마켓과 11번가는 그 판 위에서 쿠팡을 이기려 했습니다. 처음부터 승패가 정해진 게임이었죠. 네이버는 아예 다른 판을 깔았습니다. 나는 배송 안 해. 대신 5,400만 사용자의 검색 데이터와 AI로 고객을 연결해 줄게. 이건 싸움이 아닙니다. 게임의 재정이었습니다. 셋째, AI는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드는 증폭기입니다.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바 X로 광고 클릭률 29%를 올린 건 이미 5,400만 명의 사용자 데이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데이터 없는 AI는 총알 없는 총입니다. 이미 2,000여 개 기업이 네이버표 AI를 도입했고 카카오 대표는 공개석상에서 시장 기대에 비해 카카오가 다소 늦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시인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네이버 영업이익 2조의 비밀은 단순합니다. 남들이 전쟁터에서 피 흘리며 비용을 태울 때 네이버는 전쟁터 위에 지도를 그렸습니다. 물류센터는 10년 지나면 노후화되지만 플랫폼 생태계는 10년 지나면 더 단단해집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전쟁에 뛰어들었느냐, 전쟁을 설계했느냐.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보세요. 오늘 뭔가를 검색하셨죠? 맛집이든 상품이든 뉴스든. 그 검색 한 번 한 번이 네이버의 2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네이버라는 거대한 생태계의 양분이 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이걸 축복이라 불러야 할까요? 종속이라 불러야 할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